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사이킥 하프타임 200만 요정 오윤혜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란색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신기하네요. 예. 조선일보에서 단 한 번도 제가 출산 결혼할 때도 한 번도 기사가 안 나왔었는데 네네. 영광입니다. 아주. 네. 네. 이 표가 조선일보에 우리 오윤혜 씨가 네네네. 소위 네. 좌파 패널 혹은 방송인이라고 해서 파란색으로 표기된 표를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억울합니다. 제가 빨간색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여기 있어요. 파란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윤혜 씨.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니 뭐 파란색 오윤혜, 빨간색 오윤혜. 솔직히 색깔보다도 거기에 제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 뭔가 내 자신을 칭찬하면서 약간 뿌듯함. 뭔가가 가수로서 내 인생은 망했었지만 시사 이런 경제 이런 뉴스 쪽으로 오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너무 좀 뜻깊고 남다른데요. 기분이? 아니 우리 오윤혜 씨는 그 뭐 좌편향, 우편향, 빨간색, 파란색 말고 오늘은 검은색. 오늘은 또 검은색이네요. 제가. 검은색은 여기 이 표에서는 중립은 그래요? 검은색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전 예. 정확하게 파란색으로 돼 있다 이거죠? 근데 이 파란색 구분에 네. 조금 이분들이 좀 성의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네. 부탁입니다. 뭐 언론은 항상 모니터링의 대상입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것 자체를 저는 뭐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 금요일 날 고려대학교 국문과 신지영 교수님을 네, 모시고 네. 대통령의 연설에서 드러난 언어학적인 어떤 문제점 한번 분석을 해보자. 네. 계속해서 설화가 있으니까 그걸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파란색으로 좌파 패널로 구분을 해놓으셨어요. 2023년도네. 예, 신지영 교수님까지 이렇게 네. 구분을 해놓으시면 어떡하냐. 이거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아군 아니면 적군. 너무 투명하다. 정말 이영애 씨의 피부보다도 더 투명한 용명을 갖고 있는 이 정부. 너무 알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그리고,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메시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다. 예. 네. 그러니까 메신저가 어디 출신이고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파란색,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저희 예, 오정 그러니까 TV도 보고 좀 색깔 좀 말씀해 주시지. 저희 거기는 오정 TV는 핑크빛 아닙니까? 핑크빛. 핑크색입니다. 네, 핑크빛. 그러니까 어디 출신이니까 이 사람은 파란색, 어디 네. 출신이니까 이 사람은 빨간색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사람의 네. 말을 놓고 그 메시지가 팩트가 맞는지 또는 특정하게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이런 거를 좀 분석을 꼼꼼히 네.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곧 있으면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네네. 그런데 너무 당황스러운 게 이번 어린이날을 맞아가지고 5월 4일 용산 어린이공원을 개장한다고 합니다. 여기 진짜 이름도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어가지고 제가 진짜 어린이 정원. 정원이에요? 공원이 예, 아니고 어린이 정원이라고 해놨어요. 네, 어린이가 어쨌든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이름에. 여기 미군 기지 있던 곳인데 아직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미 맹독성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34,800, 중금속이 기준치의 거의 40배 이상이 검출이 됐고 네. 지금 뭐 2년도 안 됐습니다. 그동안 정화 작업이 됐다, 정화가 깨끗하게 됐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없는데 여기에 이 주변에 있는 초등학생 학부모들에게 이날 행사에 영유아 초등학생을 모으기 위해서 가정 통신문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용산 기지 주변 K초등학교가 지난 21일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학부모들이 기함을 하고 기함을 하죠, 당연히. 어린이날에 왜 어린이들을 위험한 곳에 지금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뭐 그 서울시 교육감님한테도 편지를 제발 이런 거 우리 아이 그쪽에 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정부에서는 미군과 가족들이 생활하던 오염되지 않은 땅을 개방했으며 인조 잔디 등으로 토양과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인조 잔디로 한 뭐 3cm인가 이렇게 15cm 이상 네. 두텁게 흙을 덮은 뒤 잔디와 꽃을 심고 네. 매트, 자갈밭 등을 설치해 기존 토양과의 접촉을 차단했다. 그래서 네. 안전하다. 이렇게 정부 측에서는 밝혔어요. 네, 하지만 엄마들은 전혀 안전하게 느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오염의 어른들보다 훨씬 더 취약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이라도 위험하다라는 의심이 있으면은 어른도 가기 싫은데 거기 아이들을 어떻게 보냅니까?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용산공원 임시 운영 끝난 뒤에 국토부 용산공원 조성 추진 기획단이 외부 용역을 해서 이 해당 부지가 공원으로 활용 가능한지 용역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용역 결과를 이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용역 결과를 발표를 해줘라. 네. 그래야 우리가 이게 공원으로서 적합한지 특히나 어린이들에게 적합한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어린이들. 네. 그랬는데 이 결과를 안 가르쳐줘요. 왜요? 모르죠? 아니 결과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결과조차도 발표를 못하면서 아이들을 여기에 초대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실외 측정 물질 모두 환경 기준치보다 낮거나 주변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즉, 뭐를 했냐면 실외, 그다음에 실내는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등 관련 환경 기준에 부합했다. 즉, 이 얘기 뭐예요? 대기질 측정했다는 얘기거든요. 대기질? 우리가 지금 대기질 얘기합니까? 토양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동문서답은 여기도 마찬가지군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아니,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엄마들의 이 의구심, 이 불안함을 네. 해소시켜 줄 거면은요, 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외부 용역 통해서 결과 나온 거 공개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기질 조사가 아니라 토양 관련 조사 했는지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15cm 흙을 올렸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토양 오염은요, 일반 대기질이나 수질 오염보다 법을 따로 둘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그 규제하고 처벌합니다. 심지어는 대기질 오염이나 네. 제가 이제 환경법을 그 변호사 시험 볼 때 환경법 시험 봤거든요. 진짜요? 네. 대기질이나 수질은 이게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토양은 네. 워낙 오랫동안 오염 물질이 축적되고 이것을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대기나 수질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따라서 네. 이 토양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땅 주인한테 이 토양 오염을 정화할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 소유자, 최초에 오염시킨 사람을 지금 내 땅을 팔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네. 전 땅 주인한테까지 찾아가서 야, 이 토양 오염 이거 제대로 정화해 라고 하게 돼 있어요. 대기질 수질 오염과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토양 오염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 정화 비용을 못 내겠다고 했던 게 이게 그런 되게 겁니다.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였기 때문이었군요. 네네. 안 그래도 지금 어떻게 환경까지 그렇게 잘 아시나 변호사인데. 네, 제가 환경법으로 시험을 봐가지고요. 그러시군요. 네, 또 한 번. 아무튼 이런 부분 또 후쿠시마 제가 또 뉴스 봤는데 후쿠시마 예. 제1 원자력 발전소 지하에 41톤의 토양 폐기물이 있는데 이거는 2시간만 노출이 돼도 사망을 한대요. 굉장히 그게 이게 한번 일본 언론에서 네. 그 토양 폐기물 안쪽 원자로 안쪽 녹아내려 버렸던 핵 연료병이 녹아내렸던 안쪽을 봤는데 네. 너무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이거 2시간만 노출해도 사망하는 게 이거 어떻게 정화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요. 이거를 또 방류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이래서 이게 오늘은 이제 기사가 나온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들에게 이거 5월 5일 날 개방해서 네. 어린이들한테 가서 뛰어놀아라. 라고 하는 이 것이. 공문 보내고 이래도 되는 건지 전문가들 모시고 한번 꼼꼼하게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을 위험한 곳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기사들이 요즘에 사실은 뉴스를 보면은 네. 기사 한 줄 그리고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는 잠깐 접하지만은 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사건의 피해자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럼요. 최근에도 전세 사기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딸과 함께 살고 있는 미혼모분도 고시원에 가고. 그렇죠. 근데 오늘 또 노동절에 분신하신 건설 노동자 한 분이 또 끝내 숨지셨잖아요. 예, 오늘 오후에. 예. 네, 그래서 뭔가 뉴스가 너무 참혹한 뉴스가 매일 나오다 보니까 그냥 스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 네. 안에 들여다보면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얼마나 힘든가를 되게 피부로 느끼게 됐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되게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세 사기 당했어 누군가가 건설 노동자가 돌아가셨어. 숨졌대. 그랬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들여다봤더니 정말 그걸로 인해서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지옥이 되어버린. 그리고 이번에 뭐 잠시 후에 그 4.16 재단 박래군 이사장님이랑 조금 더 이사님이랑 네. 조금 더 상세히 볼 텐데 그 강원도 건설노조 이분은 유서에 아니 뭐 집시법이나 노조법 위반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본인을 취업 강요 공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네. 너무 그게 견딜 수 받아들이기 없다. 견딜 수가 네.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분신하셨는데. 예, 자세한 이야기 좀 이따 박래군 이사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네. 3부는요.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용장호투 이어집니다. 자,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